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. 지금 뭐 제가 당선되신 분도 그렇고, 제가 다 아시는 분들, 또 다 만났던 분들이 또 자리해보는 것 같은데, 김건 당선자는 또 제가 며칠 전에 같이 토론도 했을 거예요. 조정훈 의원도 엄청 힘든 선거를 치렀고요. 우리 또 박수영 의원님도 정말 낙동강 별태에서 같이 또 맹활약을 하셨고, 유상범 의원님은 너무 멋있으시죠. 배준영 또 의원도 인천 어려운 곳에 사셨고, 또 홍영은 연구원장도 아주 또 선거 때 애를 많이 쓰셨고요. 제가 제일 나중에 윤재혁 원내대표를 말씀드리는 것은 주인공은 제일 나중에. 네, 정말 또 총선 이후에 이런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안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아쉽다면, 총선 전에 좀 많이 불러주셨으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네. 저는 좀 마이크로 분석을 했습니다. 우선 경로당은 아시죠? 지금 이번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많으시는 하여튼 이번에 이 선거 결과로 국민의힘에 또 별명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. 경포당. 네, 우리 유상무 의원님 잘 아시는 경포대가 아니고 경포당.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다. 이 심각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경기도를 포기해가지고는 뭐 일당이고 다수당이고 아예 불가능한 거거든요. 어쩌다가 경포당이 되느냐.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, 2008년에 경기도에서 32명 당선자예요. 그 다음에 2012년에 21명. 2016년에 그때는 한석 차이로 다수당에 자리를 놓쳤는데 그때 19. 근데 이 정도면은 양호했다고 볼 수 있는데, 지난 4년 전에 2020년에 7석, 이번에 6석.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여기 뭐 많은 분들 와 계시지만은 경포당이다. 이렇게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건 총선 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. 경기도를 놓치면 큰일 난다. 국민의힘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다. 근데 왜 경기도를 대비 안 했을까?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이제 보통 방송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는,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40대, 30대가 경기도로 밀려났고, 이들 인구가 대체적으로 반보수 정당 성격이 강하고,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투표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. 아니, 그러면은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. 더군다나 직전에는 또 여당이었기 때문에, 그러면은 그걸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구를 해서 경기도를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, 이건 제가 보더라도 불과 몇 년 사이에, 10수년 사이에 32명의 당선자가 6명으로 줄어들었어요. 총 60개 의석수 중에서 10분의 1. 그러니까 이건 뭐 대구, 경북 25석 싹쓸이 하면 뭐합니까? 부산 18군데 중에서 17개 싹쓸이 하면 뭐합니까? 경기도에서 다 놓치는데. 그럼 이러면 영원히 일당을 못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곳이 경기도다. 지금 경기 들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경기도의 이 상황이 어떤 이유의 원인이 있는지를, 서울은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더 늘어났습니다. 서울도 여전히 지금 가야 될 길이 멀지만,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의 특성을 또 연구해 보면 이들을 잡을 수 있는 권역 구분도 좀 해보고, 경기 남부, 오산, 안성, 그 다음에 뭐 경기 동부, 서부, 북부 이런 데를 나눠가지고 전략적인 재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그 다음에 지금 벌써 광역단체장도 계속 연전연패예요. 그렇잖아요. 이재명, 김동연, 거의 뭐 경기지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대선 나서고 대선 물망에 오는 거예요. 큰일이다. 제일 넓은데, 의석수는 많은데, 영남을 다 싹쓸이 해도 65석인데 그
그게 경기도거든요. 60석. 인천까지 합하면 더 많고. 그리고 우리 배준영 의원이 대단하신 거예요. 네. 반응은 없지만, 네. 그런데 이제 일단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도 있고, 그다음 교통도 있고, 교육도 있고, 이런 주요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맞춤형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당장 시급하게, 왜? 2년 뒤에는 벌써 지방선거거든요. 지난 2022년에야 뭐 대선 바람 타고 그냥 얼렁뚱땅 얼렁 이렇게 된 거지만 지금 경기지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상황이 지금 뭐 험난한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. 또 하나는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전략 비전 없는 충청 지역 공략이다. 이게 이번에 선거를 보면은 저는 뭐 구도적으로 보는 걸 떠나서 적벽대전에서 다 조조한테 진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유비와 또 주유 장군이 이기는 건 이 지략이거든요. 그러면 충청권에 지금 민주당은 뭐라도 해줄 듯이 이렇게 기세로 달려드는데 R&D 해줄게, 뭐 또 해줄게. 근데 이걸 국회를 세종시로 보낸다. 이건 제가 무슨 누구를 전혀 뭐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국회 받는 거에 대해서 충청권 사람 유권자들 제가 분석해보면 영향가가 하나도 없어요. 국회 오지 마라 그래요. 국회 혐오시설이야. 오지 마. 왜 와? 우리 싫어. 그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좀 더 좀 돈 되는 거, 영향가 있는 거, 그런 거를 좀 더 충청권에 배치하는 그런 좀 전략적인 노력이 적어도 120일 전에, 늦어도 한 90일 전에는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원내 1당 결정에는 충청권 선거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지역 분석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 천안과 청주거든요. 처처잖아요. 천안과 청주. 처처. 이게 잘 안 되니까 쩌쩌 되는 건데. 그래서 저는 천안, 청주등 기본적으로 경기권과 비슷한 속성이거든요.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. 아니면 이 지역적 특성이 보면 경기도도 그렇지만 수원이 한 지역구만 망해도 짜르르 망해요. 5군데가 다. 그 다음에 천안도 한 지역구 망하면 짜르르 망해요. 청주도 한 지역구에서 힘을 잃으면 짜르르 힘을 잃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간파한다면 적어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당진 자신 있죠. 오늘 장 사무총장님 안 오셨는데 하여튼 충남은 또 자신 있는데 천안이 힘들잖아요. 청주가 힘들잖아요. 대전은 다 졌잖아요. 여기에서 약간 경기도 속성과 비슷한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세 도시를 어떻게 할 건가. 대전,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앞으로도 과제예요. 8년 뒤에도 가지고 4년 뒤에도 가지고 대전, 천안, 청주를 어떻게 하겠느냐.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026년에 지방선거에서도 3개 광역단체장, 세종특별시장까지도 다 갈릴 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이런 지역 연구를 좀 해야 된다. 마지막으로 세대 분석인데 출구조사에서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면 방송 3사죠. 40대에서 비례정당 투표에 40대에 19.8이에요. 남자. 여자 18.4.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점심 밥맛 없을 수도 있는데 사포당이에요. 사포당. 40대도 포기한다. 아니 그럼 40대가 계속 40대인가요? 그래 40대는 우리 지지 안 하니까 말이야. 우리에게는 50대 후반과 60대 또 든든한 70대 이상 있잖아. 40대가 곧 50대 돼요. 그 사람이 곧 60대 돼요. 눈 몇 번 껌뻑이고 나면은 70대 돼요. 100세 시대 노래 부르겠죠. 그러면은 40대 놓칠 거예요. 40대 잡아야죠. 그럼 이 사람들이 대체로 70년대생 아니에요. 김재석도 있고 김용태도 있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 30대인가? 김재석 의원은 30대, 당선자 30대죠. 30대인가? 하여튼 30, 40대를 어떻게 하면은 놓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런데
보수라는 패널도 나와서 아이고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요. 제대로 어차피 뭐 노력해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잡을 거예요. 잡아야죠. 그러면 이 세대 연구로 40대를 어떻게 잡을 건가. 그래서 저는 경포당 사포당이 되면 안 된다. 그러면 이제 40대를 잡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. 40대가 30대였다가 또 20대였다가 이렇게 화이트 칼라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. 직장 갑질도 있고 뭐 체불 임금도 있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아니 우리 유상범 의원이 딱 한마디 하면 이렇게 이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빨리 체불 임금 갚아요 뭐 한다든지 그러면 봐도 국민의힘이 정말 직장인들 대변해 주는구나. 그래서 저는 40대 포기 전략이 아닌 30, 40대 2030 포이론을 할 게 아니라 40대 포이론을 해야죠. 이번에 10세 10살 구분으로 40대가 제일 많아요. 이 사람들 주거, 자녀 교육, 이직, 재테크 이런 다양한 의제에 좀 고관심청이거든요. 이들이요. 이걸 통해서 40대가 어느 순간 그렇잖아요. 기회가 있었잖아요. 김남국 비트코인으로 완전 그냥 분노했을 때 그때 잡았어야죠. 40대 그때 많이 흔들렸거든요. 이거 민주당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래 국민의힘이 있잖아. 우리가 40대 마음을 다독여 줄게. 우리 사포당이 아니라 40대가 핵심되는 사핵당이야. 사핵당.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.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2페이지로 발제가 끝나가지고 또 부실해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2030 MZ세대까지. 그래서 이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한 30년 이상 이 바닥에 있었는데 MB 정부 때랑 박근혜 정부 때는 그때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2030 연구, 청년 연구 참 많이 했거든요. 그때 제 기억은 나지 뭐 밤새도록 하고 토론하다가 술 먹다가 토론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일절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2030에 대해서 자신만만한가 보다 생각을 했죠. 근데 2030은 아예 검토조차 안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2030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. 왜냐면 MB 때도 했고 GH 때도 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연구하는 것만큼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른 설명보다는 마무리를 하면서 연구 좀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꼭 전문가들의 좀 필성 전략은 꼭 선거 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